남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으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But today's events do raise questions about the vulnerability of power grids in modern nation states. 스페인의 경제 손실만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정전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4월 28일 정오 무렵에 단 5초 만에 스페인 전력 수요의 60%가 증가하는 극적인 전압 강화가 발생했습니다. 전화는 목통이 되었고 ATM기랑 카드 결제도 정지되어서 현대 문명의 기본 인프라가 모조리 마비되어 버리는 올스톱 사태가 발생했죠. 각국의 정상들은 즉각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고 빠르게 복구했지만 아직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페인의 총리는 그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한국도 2011년 9월 15일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정전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대부분이 잊었습니다. 저도 잊었어요. 그런데 현재 10여 년 전에 대규모 정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재난의 전조 증상이 지금 한국에서 스멀스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정전이 발생했을 때 수술도 중단되고 신호등도 정전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 운영 시스템에 그때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정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그거 원인 파악하는데 수년이 소요됐다니까요. 현대 과학기술력으로 지금 2025년에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14일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 직접 다녀와서 현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력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U20팩 차량이고요. 네.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전력망에서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심장에서 혈액 연료를 막아주고 한 방향으로 도와주는 판막 같은 거다. 미세한 전류 같은 것들을 이상 신호 감지해가지고 차단해주는 그런 차량이죠.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큰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막 촘촘하게 깔려 있으면 좀 방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제품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 네. 근데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슈나이더 거를 써야 되는데 슈나이더 걸 안 써서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좀 네. 디자인적인 부분들 되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디자인이요? 네, 그 디자인이 네. 핸드폰처럼 이쁘고 네. 뭐 화려하고 네. 핑크색이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고객 친화적인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라는 디자인상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용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만큼 예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사실 핸드폰 업계라든가 B2C 쪽은 월 단위로 바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몇십 년씩 쓰나 보네요. 한번 쓰면. 보통 이제 한 제품이 출시하면 30년 정도 30년 쓴다고요? 네, 모델을 유지하고요. 아니 그러면 현장에서는 아직도 옛날 그런 어댑터를 꽂아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는 아예 포트를 지원하지 않는 기능 차량이 모델이 대부분이고요. 아예 포트도 없다고요? 포트가 없고요. 아, 네.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거를 볼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밑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용을 하셔야지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막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버는 머리가 있는 분들은 딱 듣자마자 야 이거 잠재력이 좀 굉장한 분야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미 거물급 투자자인 손정희는 2024년 미국의 발전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삼성도 전력 효율 혁신을 외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유조차 원전으로 다시 리턴했죠. 탈탄소 달성에 원전만한 게 없다는 그런 결과들이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정권에 따라서 원전이랑 에너지 정책이 계속 좀 흔들렸죠. 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건 팩트잖아요.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라는 네. 소프트웨어는요, 기본적으로 5가지 에너지 네.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자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보는 건가요? 네, 흔히 많이 쓰는 물, 공기, 가스, 전기, 스팀, 사용자분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분들이 썼던 네. 물이라던가 탄소 얼마 배출됐냐 어떻게 알 수 있어? 무슨 원리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그 5가지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을, 누적 사용량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 분별로 정해져 있는 그런 환산 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종적으로 몇 톤 CO2로 발생을 했다라는 표시하게 됩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돈을 벌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사회적인 책임,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그런 의미가 ESG에 녹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 근데 요 ESG 관련해가지고 네. 궁금한 부분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ESG에서 이제 다시 친석유, 친석탄으로 가고 있고 네. 친환경 관련된 막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갑자기 다시 원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원전도 친환경으로 볼 수 있나요? 에너지의 효율이나 네. 어떤 생산량 측면에서는 네. 강점이 있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아, 경우는 네. 오염물질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이다 아니다라는 좀 갈등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친환경이 뭐 원전이 그거에 걸맞다, 그게 합리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미국, 뭐 강대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 PME에도 분명히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기능이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한국은 이미 작년 여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은 이런 게 더 심해질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지금 지어지고 있고 공장들도 엄청나게 증설되고 있다 보니까 전력난이 극심해지는 국가적인 재난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전기 분야는 한번 딱 터지면 이후에 대정전처럼 국가 재난급이라 엄청나게 업계가 보수적이에요. 요즘 그래서 전력 관리를 좀 디지털화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에요. 아마 B2B라서 많이들 낯설 텐데 유럽 시총 톱 20위 안에 들어가고요. 프랑스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200년 넘었고 아마 우리나라 시가총액 수준으로 따진다면 코스피에서 한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거대한 기업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망할 수가 없는 사업 구조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꼽혔거든요. 50년 전쯤인 1975년, 잠시 역사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 이 기업이 처음 왔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재미과학자들한테 손편지 써주고 서울에 아파트까지 주면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줬고 해외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겐 엄청난 세제 혜택과 통금도 보장을 해주고 규제도 완화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1975년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 와서 전력 인프라를 공급을 했고 해외 선진 기술들을 도입해서 한국 기업들한테 알려줬어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기술적인 도움을 만약에 안 줬다면 한국 산업의 발전과 전력의 인프라와 현대화는 크게 좀 지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의 50년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게 이거를 히스토리 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직격의 거인에도 월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월이 현재와 미래를 또 이제 과거를 이어주는 그러한 무언가잖아요. 제가 이거 스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조사병단일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땅울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진격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UPS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네. UPS가 뭐냐면 UPS요? 네, UPS. 이게 뭐의 약자인가요?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네. 해가지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아, 정전 없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가정이나 사무실 그리고 이런 뭐 산업시설에서 갑자기 막 발전해서 주는 전원이 이제 네. 뭐 질이 나쁘다든지 네. 정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경전으로부터 우리 뭐 소중한 이러한 장치를 보호하고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네. 쓰는 장비가 바로 UPS입니다. 슈퍼카도 계속 켜놓으면 고장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켜놓으면 고장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연속적인 운전에 대해서도 네. 무리가 없는지랑 테스트를 한지도 하고 있고 최대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그러면 요거 하나가 아파트 전체를 거의 100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많은 전원을 충전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한 대면 저희 뭐 데이터 센터에 거의 한 층에 있는 네. 데이터홀을 다 커버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 네. 데이터 센터는 네. 20메가와트, 40메가와트는 네. 기본이고 하이퍼 스케일은 100메가와트다 보니까 네. 요거 하나당 이제 1메가와트를 돼요. 한 100개 정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모 데이터 센터 한 3군데에는 이 제품을 지금 들어가서 테스트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입니다. 사실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50km면 한 요거보다 한 3m, 4m까지 돼요.
아, 이게 한 1.5m, 6m? 1.2m인데 아, 네. 그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이거를 2개를 놔도 그거보다도 사이즈가 작아졌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듈을 어떻게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요거 2개가 이만한 캐비넷의 사이즈를 같이 전격력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원래 3m였는데 1.2m까지 줄어든 게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혜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변환 과정 때문에 100을 넣으면 96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4는 항상 전기료를 이제 사실은 쓰지 않아도 날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는 그 1% 2%만 모여도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2022년 TSMC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팍 줄어들어서 큰 타격을 입었어요. 피해는 추선도 어렵습니다. 반도체 팹에서 전력이 중단되면 하루치 웨이퍼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보통. 그렇죠. 다운타임이 얼마나 발생을 네. 안 할 수 있고 이런 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너무 상황도 다양하니까, 다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의 모든 솔루션은 가동 중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서 만약에 가동 중단이 됐을 경우에 생산 손실률, 네. 시간당 생산 손실률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네. 모든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책이네요. 네. 엄청난 예방책이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운타임 리스크라든지 화재 리스크라든지 전력 품질에 대한 리스크,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나 그런 걸 봤을 네. 때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멈췄을 때 얼마나 빨리 재가동을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멈추면 진짜 천문학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서비스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글의 수백만 개의 서버에 흐르던 전류가 10밀리 초안에 0A로 뚝 떨어져 버리고 멈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유튜브 영상은 버퍼링만 돌 것이고 18억 명이 쓰는 지메일과 G드라이브 파일은 열리지도 않을 것이며 지도 앱은 작동이 안 돼서 우버나 그랩부터 웨이지 같은 내비 앱들도 모두 멈추겠죠. 1시간 정도 뒤에 서버가 재가동이 돼도 냉각팬이 멈춘 데이터 센터는 90초 만에 CPU가 임계 온도를 넘어서 자동으로 셧다운 될 것이고 병원 MRI는 10분 만에 초전도 자석이 뜨거워져서 고장 났겠죠. 증권사는 1밀리초의 시차 때문에 자동 매매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줬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3사 알바를 다 해봤어요. 그때 제가 M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와버린 거야. 전기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영화관에서 수백 명이 영화 보고 있잖아요. 그 딱 끊기고 콜라도 안 되고 이제 포스기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엄청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식은땀이 뒤에서 줄줄 나더라고. 앞에 사람들 줄 다 서 있는데 결제는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팝콘도 이제 안 튀겨져. 전기가 안 되니까. 아, 그때 기억이 나네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슬로건이 Life is on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새 냄새 나는 공장을 전기화시키고 디지털화해서 자동화시키고 에너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계속해서 삶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이랑 도시, 사람을 연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전기가 멈추면 진짜 데이터, 의료, 금융, 제조, 문명이 멈추잖아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들이 거의 200년치 쌓여져 있고 이 바닥에서 압도적인 시장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곤징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온 50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의 시작입니다.